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이혼을 고려 중인 며느리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울 때는 무시하던 시댁에서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자 빌붙으려 했고 이에 분노하여 이혼을 결정했다고 하시네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혼을 결정하고 마음 정리할 겸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올해 34살에 유부녀였고 곧 이혼녀가 될 예정일 사람입니다. 이혼녀가 된다고 해서 두려운 건 없어요. 아직 아이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졌으니까요. 사실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건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제가 잘해서 부자가 되었다기보다는 행운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행운으로 경제적 여유를 누리게 되었다면 그만큼 겸손해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해야 한다는 게 부당한 일을 당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혼을 결정한 지금도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와 남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결혼한 지는 올해로 3년 차입니다. 알고 지낸 기간까지 하면 5년 정도 되었어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만 해도 둘 다 맞벌이를 했습니다. 수입도 큰 차이가 안 났기에 그만큼 서로 평등한 입장이었어요. 우리 집안이나 시댁 집안 역시 수준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덕분에 부부간에 서로 돈 문제로 얼굴 붉히지 않고 평등하게 가정을 꾸렸고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에서도 절 나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결혼 초기부터 시댁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남들보다 돈을 좀 더 밝히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용돈 드릴 때 시부모님은 꼭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남들은 100만 원이 기본이라던데 너는 50만 원만 주니? 아버님, 우리 부모님에게도 50만 원 드리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돈을 쓸 때는 써야지. 친부모님 챙겨드리는 만큼 챙겨드리는데도 두 분 다 용돈 받을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이셨습니다. 그 밖에도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참 속 좁은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죠. 그러다 결혼 1년 차쯤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회사가,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업계 자체가 좌초했습니다. 업계 자체가 좁은 데다 업계 자체가 무너지는 수준에 타격을 입었어요. 덕분에 저도 거기 휘말려 꼼짝없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회사 사장이 자기 집 팔아서 퇴직금 주는 상황이라 직장 쫓겨났다고 불만을 제기할 수조차 없었죠. 그래서 퇴직금 받고 쫓겨나니 막막하더라고요. 2천만 원쯤 되는 퇴직금을 뭐 했을지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자기들 친구에게서 좋은 정보가 있다고 그 돈을 주식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었고 또 부모님이 말씀하신 회사는 생전 처음 듣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주저하니 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도 1,000만 원쯤 거기 넣을 생각이다. 혹시나 돈 날리면 우리가 책임지고 갚아주마. 부모님도 아는 분 사업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주식을 사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2천만 원이 큰 돈이었지만 그거 통장에 넣어둔다고 노후 대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결국 저도 부모님 말씀대로 그 돈을 모두 주식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새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실업급여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만 해도 느긋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업계는 좌초했지만 비슷한 계열 회사에 취직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쉬는 기간이 석 달이 되고 반년이 되고 1년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팔자에도 없던 가정주부 노릇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제가 다른 일 안 하고 가정주부 노릇만 한다고 시댁에서 크게 뭐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 대하는 태도가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원래 속물 기질이 강했던 시부모는 물론 다른 시댁 식구들까지 점점 저를 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만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끝맺고는 할 정도였죠. 너도 어서 직장 구해야지. 요즘 시대에 어디 여자가 집에서 놀 생각만 하니? 언니 빨리 직장 좀 구하세요. 우리 오빠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요즘 세상에 30대 초반 여자가 집안일만 하는 게 불편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직장을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걸 가지고 너무 뭐라 하더라고요. 남편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면 나았을 건데 남편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때 제대로 알았어요. 시댁 식구들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가 좀 나서서 어떻게 좀 해봐. 자기 책임도 있잖아. 뭐라고? 자기가 일자리 구하지 못하고 계속 노니까 우리 식구들이 답답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 그래? 내가 일 없이 놀아? 자격증도 따고 계속 취직하려고 노력 중인 게 안 보여? 노력만 하면 뭐래? 결과가 없는데. 그렇게 우리 집 식구들 잔소리가 싫으면 월에 공사장이라도 나가 막노동이라도 하던가. 이렇게 시댁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절 개무시했습니다. 그땐 정말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기분이었어요. 돈이 없다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세울 줄이야. 진짜 이대로 이혼하면 꼼짝없이 빈털터리가 될 줄 알았지만 그래도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심하진 않더라고요. 몇 달 전에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박이 났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전에 사둔 주식 말이다. 그게 대박이 났어. 네, 말로만 듣던 주식 대박이 터진 겁니다.
우리가 산 회사가 지금 시국에서 크게 성장한 덕분에 주식값도 급등했대요. 코스닥에서 몇 년 사이 주식 가격이 100배 이상 뛴다는 말을 들어보긴 했지만 그게 저의 일이 될 줄은 몰랐네요. 제가 2천만 원을 주식에 넣었는데 그게 20억 넘는 돈으로 돌아온 겁니다. 부모님 역시 1,000만 원 넣은 게 10억이 넘는 돈으로 돌아갔죠. 부모님과 의논 끝에 일단 주식 절반은 팔았고요. 나머지 절반은 계속 주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나 주주 배당금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그 회사가 앞으로도 더 발전할 가능성도 작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저는 갑자기 현금 자산 10억, 거기에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웬만한 로또 이상의 행운을 맞은 거죠. 이 사실을 남편이나 시댁에 말하진 않았지만 소문은 빠르더라고요. 어디서 소식을 듣고 제가 돈 많이 벌었다는 말이 시댁 식구들 사이에 다 퍼졌습니다. 한 달 전쯤에 시부모가 절 초대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축하해, 주식 대박 났다면서? 네 아버님, 어머님, 원래 사람이 좋은 일을 겪으면 다 주변에 베풀고 그러는 거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하던 사업이 잘 안 돼서 말이다. 듣지 않니? 너는 물론 사돈댁도 이번에 크게 벌었다던데 그럼 그쪽에 따로 용돈 드릴 필요는 없지 않겠니? 본론을 말씀하세요. 우리 매달 200만 좀 주려무나. 제가 직장 못 구한다고 1년 넘게 괄시하던 인간들이 제가 돈 많이 벌었다고 매달 200만 원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제 기분 같아서는 그 앞에서 바로 욕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혼 생각은 진지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말했습니다. 싫습니다. 여기 음식값은 제가 낼게요. 그럼. 그리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죠. 이런 말을 확실히 끊지 않으면 계속 시댁에서 구걸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시댁의 반응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이 이래서 어렵다느니 저래서 어렵다느니 매달 200만 원 달라고 매일 구걸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물론 시댁 식구들이 총동원돼서 절 쪼아대더군요. 참다 못해 다시 한번 시댁 식구들과 만나서 결단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남편까지 참석했죠. 그 자리에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람이 가진 게 있으면 베풀 줄 알아야 한다. 네가 운 좋게 큰 돈을 받았으니 그동안 시댁에 못 베풀었던 걸 베풀어라. 이쯤 되니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나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러워할 때는 개무시하고 괄시하던 사람들이 제가 돈이 많아지니 돈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거잖아요. 구걸도 아니고 떼강도 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참다 못해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진짜 거지 새끼들이 따로 없네. 시어머니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너 돈 좀 벌었다고 그게 할 말이야? 저도 인내심에 바닥이 나서 그 자리에서 일갈했습니다. 돈 없을 때 날 있는 대로 무시하던 연놈들이 내가 돈 좀 생겼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사람이 양심 있어야지 이 거지 새끼들아. 그렇게 폭탄 터뜨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곤 바로 짐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나 상종 못할 것들이라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십니다. 저 역시 바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제가 주식으로 번 돈은 한 푼도 남편이나 시댁에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나 돈이나 전부 다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또 남편은 제가 주식 투자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제가 주식 투자할 때 남편이 바보짓 하지 말라고 반대한 게 메시지와 카톡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식으로 번 돈을 넣은 계좌의 명의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주식으로 번 것도 순전히 저와 우리 부모님의 힘이었으니까요. 그러니 남편은 제가 주식으로 번 돈에 단 10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이혼 전문 변호사님도 확신하시더군요. 덕분에 상쾌한 기분으로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야 어차피 변변치 않은 수준이니 법적으로 처리하면 될 테고요. 이 기회에 거지 같은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가진 것도 많겠다. 이제 저의 행복을 찾아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 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괄시를 제대로 갚아주셨다는 사연이셨습니다. 이혼 잘 마무리 지으시고 이후의 삶을 잘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